그런 건 모두가 다 보는 유튜브에 말하지 않습니다. 배달의 민족 쿠팡이츠가 나쁩니까? 이들은 왜 이토록 자영업 사장님들을 힘들게 할까요? 배달의 민족이 4월부터 순차적으로 울트라콜을 폐지하고 배민클럽을 전국 대부분의 지역으로 확장 시행하고 있습니다. 커다란 변화의 시작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쿠팡이츠의 가파른 성장세까지 더해지면서 배달시장의 판도는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배달앱 2.0의 시대, 배달시장의 성자는 누가 될까요? 사실 누가 성자가 되든 그건 관심 없습니다. 자영업 사장님들이 어떻게 이 싸움에 대처해 나가느냐가 관건일 뿐입니다. 정률제의 시대, 광고의 시대, 상생요금제의 시대. 오늘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배민의 음식 배달, 배당 통합 이후에 일어날 상황들을 쿠팡이츠의 성장세와 함께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울트라콜이 순차적으로 폐지됩니다. 초기 울트라콜은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전쟁이라고 했습니다. 경쟁 가게가 깃발을 늘리면 다른 가게도 울며 겨자 먹기로 추가 광고비를 써야만 했습니다. 질 수 있나? 경쟁 매장이 10개 하면 우리는 12개. 울트라콜은 가게 위치와 관계없이 광고 주소에 깃발을 여러 개 꽂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배달 매장은 경쟁력만 확보된다면 홀 장사를 위주로 하는 가게보다 임차료가 많이 저렴한 B급, C급, D급 입지에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로 인해 배달 매장의 진입 장벽은 한없이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배달 매장들이 생겨났습니다. 배민은 왜 울트라콜을 없앱니까? 과당 경쟁을 줄이고 뭐 어쩌고는 개소리고 당연히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돈 더 벌려고 하는 거 맞습니다. 배민은 지금 또 다른 전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배민은 자영업자들을 부추겨 전쟁을 일으켜야만 돈을 번다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속은 쓰리지만 맞는 말입니다. 역사적으로도 전쟁을 일으켜야 무기를 팔 수 있고 그 전쟁통에 큰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슈퍼리스트 입찰 전쟁을 만들고 깃발 전쟁에 이어 이제는 우가클 전쟁, 샵인샵 전쟁입니다. 이번 개편은 전쟁터의 개편입니다. 깃발 전쟁에서 우가클 전쟁, 샵인샵 전쟁으로의 개편입니다. 전쟁터가 가게 배달에서 배민 배달로 바뀐 것입니다. 한 사업자당 하나의 배민원 가게만 허용됐던 배민원 정책이 변경되었습니다. 한 사업자당 배민원 가게의 개수는 4개로 제한됩니다. 하지만 이는 자영업자들을 귀찮게 하는 효과만 있을 뿐입니다. 추가 사업자, 다중사업자를 내면 8개, 12개, 16개, 20개 무제한 허용한 것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배민은 왜 배민원에도 무제한 샵인샵 입점을 승인해 줍니까? 과당 경쟁을 줄이고 뭐 어쩌고 하면서 울트라콜을 폐지한다며 그러면서 무제한 샵인샵 매장은 뭡니까? 똑같은 논리입니다. 참 피곤하게 생겼습니다. 이게 뭡니까? 1,000원으로 확대된 우리 가게 클릭 전쟁도 더 심해질 것이 분명합니다. 샵인샵 전쟁은 깃발 전쟁보다 더 치열할 것입니다. 무차별 깃발 시대에서 무차별 샵샵 시대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 전쟁통에 과연 누가 돈을 벌까요? 누가 피해를 볼까요? 당연히 이쪽 저쪽 모두에게 돈을 버는 배민, 그리고 군수물자를 조달하는 배달 프랜차이즈, 무늬만 프랜차이즈, 물류 유통회사도 발길이 바쁩니다. 메뚜기 한철입니다. 아마 빠른 시간 내에 여기저기 배달 프랜차이즈, 샵인샵 유통회사들은 자영업자들에게 샵샵 전성시대를 홍보할 것입니다. 샵인샵이 2배, 3배, 5배, 10배 노출을 늘리고 매출을 5배, 10배 올려준다면서 과장된 성공 사례를 인스타, 유튜브 등 매체에 대대적으로 홍보할 것입니다. 메뚜기가 휩쓸고 지나간 들판의 풍경이 그려집니다. 너무나 많은 배달 매장, 반점은 없어져야 합니까? 타노스가 옳았습니까? 지금 타노스가 없어도 많은 배달 매장이 생기고 없어지고 생멸하고 있는 중입니다. 시장의 논리는 간단합니다.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자연스럽게 도태된다. 이제 배민은 시간이 좀 걸리고 덜 걸리고의 차이일 뿐 배민원 플러스를 이용하는 배민 배달만 남게 될 것입니다. 오픈리스트는 유명무실하게 됩니다. 이름만 있을 뿐입니다. 사장님이 직접 배달을 하는 형태의 가게를 위해 존재할 뿐 전반적인 광고 상품으로서의 위치는 약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배달 시장에서 살아남는 사장님들은 변화의 흐름을 잘 읽고 좋은 전략을 세우고 그 전략을 실행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이 변화의 물결을 잘 타고 살아남는 사장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이제 돌이킬 수 없습니다. 음식 배달의 시대, 샵샵 시대의 대처법을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현재 배달 시장에서 가장 주목할 변화는 쿠팡이츠의 상승세입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배달의 민족과 쿠팡이츠의 격차는 매우 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쿠팡이츠의 상승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이 때문에 배달의 민족이 무리수를 두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지난해부터 계속되었던 배민의 무리수로 인해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어떤 이유가 먼저인지는 모르겠지만 배달의 민족의 독점적인 시장 점유율이 점점 깨지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광역시와 중소도시에서도 유의미한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쿠팡이 제일 잘 나갑니다. 쿠팡 프레이도 잘 나갑니다. 쿠팡 이츠도 잘 나갑니다. 지난해 쿠팡과 쿠팡 이츠의 거래액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지난 2월 25일 앱 리테일 분석 서비스 YG앱 리테일에 따르면 2024년 쿠팡의 결제 추정 금액은
55조 861억 원으로 전년도 44조 5731억 원과 비교해 24% 증가했습니다. 쿠팡이츠의 2024년 결제 추정 금액 또한 5조 1085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달성했습니다. 이는 2023년 2조 996억 원 대비 143% 증가한 수치입니다. 쿠팡은 24% 증가하고 쿠팡이츠는 143% 증가했습니다. 143%. 와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 있습니다. 쿠팡이츠도 잘 관리해야 합니다. 이제는 서울 경기뿐 아니라 광역시와 지방도시에서도 쿠팡이츠를 잘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 될 줄 알았습니다. 2등 따라하는 1등이 어디 있습니까? 2등을 따라하는데 당연히 2등 쪽으로 붙게 되죠. 1등 한다고 좋다고 까불더니 꼴 좋게 되었습니다. 쿠팡은 참 좋겠습니다. 배민이 알아서 계속해서 똥볼 차고 있으니 잘 되었습니다. 독점보다 차라리 낫습니다. 쿠팡 파이팅. 요기요도 먹개비도 땡겨도 모두 파이팅입니다. 쿠팡이 더 나쁜 놈이다 하는 중이들 입 딱 댓글 달기만 해봐라. 쿠팡이나 배민이나 다 똑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말씀 드리면 또 뻔한 소리, 상식적인 말 하고 있네 하고 비난하고 흘려듣고 영상을 더 이상 보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영상 안 보는 거 오케이. 영상 많이 본다고 제게 도움되는 거 1도 없습니다. 하지만 뻔한 상식적인 이야기조차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대비하지 않고 계획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말로만 뻔하다고 상식적이라고 합니다. 물어보면 상식은 무슨 개뿔도 모르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설사 기막힌 방법이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말해버리면 그 순간부터 아무런 효과가 없게 됩니다. 매장마다 지역마다 방법이 다른데 그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어떤 병이든 다 고치는 만병통치약은 없습니다. 어떤 지역이든 어떤 매장이든 다 통하는 이야기는 뻔한 이야기입니다.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저는 뻔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입니다. 묘수는 없습니다. 그 누군가 나만의 묘수가 있다 하더라도 그런 건 모두가 다 보는 유튜브에 말하지 않습니다. 말할 수 없습니다. 개편이 완료되면 그 바뀐 모습, 바뀐 알고리즘으로 장사를 해보면서 자기 매장에 맞게 하나하나 맞춰나가는 방법뿐입니다. 사장님들이 공부해서 해야 할 일들입니다. 사장님 매장은 사장님이 제일 잘 알지 않습니까? 뻔한 이야기, 상식적인 이야기 또 하겠습니다. 배민배달, 배민원 플러스와 배민클럽을 적극 활용하여 매장마다 각자의 전략을 잘 짜야 합니다. 자신의 가게에 맞는 여러 방법을 통해 배달비 문제도 해결해야 하고 배민클럽에도 대처해야 하고 다른 매장과의 비교 강점을 잘 알려 소비자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지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왜 새벽같이 일어나서 일을 합니까?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한 끼 빵을 먹을 수 있는 건 빵집 주인의 자비심 때문이 아닌 이기심 때문이다. 옆집의 빵집 주인이 새벽같이 일어나서 빵을 만드는 이유는 이웃에게 맛있는 빵, 신선한 빵을 공급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해서입니다. 배달의 민족, 쿠팡이츠가 나쁩니까? 이들은 왜 이토록 자영업 사장님들을 힘들게 할까요? 그들은 지금 열일 중입니다. 분명 열심히 일하고 있는 중입니다. 경영진도 직원들도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과연 자영업 사장님들이 이들만큼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까? 그렇다고요? 단순히 일하는 시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거리를 지나다 가게 안을 들여다보면 손님 하나 없는 텅 빈 가게에서 사장님이 혼자 빙긋이 웃고 있습니다. 울어도 시원찮을 마당에 호연지기가 쩝니다. 틱톡, 인스타 릴스, 유튜브 쇼츠를 보며 해피타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현타가 옵니다. 휴대폰을 잠시 내려놓고 우울한 표정을 짓고 창가로 가서 옆집, 앞집은 어떻게 하고 있나 쳐다보고 걱정을 합니다. 옆집, 앞집에도 손님이 없는 걸 확인하고 자리로 돌아와서 휴대폰을 들고 다시 행복한 시간에 빠져듭니다. 배민보다 쿠팡이츠보다 더 고민하고 방법을 찾아도 그들을 못 따라가고 경쟁 매장에 뒤처질 수밖에 없는 현실인데 손을 놓고 눈은 다른 곳을 보며 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좋은 거 없나? 요즘 뜨는 매출 좋은 브랜드는 없나? 2, 3년 전 뜨는 브랜드라고 유튜브에서 엄청 광고하던 그 브랜드들 기억 안 납니까? 어떤 변화가 생길 때마다 매장 접을 생각을 먼저 하고 샵인샵 넣을 생각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물 좋고 정자 좋은 곳은 없습니다. 설사 있다 하더라도 사장님의 자리는 없습니다. 너나 없이 살면서 가장 어려운 시기 중 하나를 지나고 있습니다. 다 그렇습니다. 존나 어렵죠? 이겨냅시다. 끝.